유동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변화의 질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저출산에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죠. 저출산에 그다음에 고령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의 질적 변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부동산 부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증가도 눈에 띄게 현저합니다. 지금 100만 명이 공식적으로 넘는다고 하는데요. 10년 정도에 걸쳐서 50만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300만, 2050년에는 400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이 외국인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노동자는 이제 대도시 지역에 집중해 있고 결혼 이민자는 그 농촌 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시면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인 결혼 이민자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 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침투해서 이른바 다문화가 되는 증가, 이런 부분도 문화적으로 또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동산 부분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인구가 감소하면 이론적으로는 토지 수요나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요뿐만 아니라 주택 수요 측면도 가구 분화와 더불어서 특히 1, 2인 가구의 증가가 국토부의 이원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인 가구, 2인 가구까지 합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증가의 속도와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 1, 2인 가구의 급증은 이 주택 수요 부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외국인 노동자 또 결혼 이민자들의 증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그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 설해마을의 프랑스인 마을, 동부 이천동의 일본인 마을처럼 외국인이 거주하는 공동체가 우리 사회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인구 측면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은 이른바 고령 인구의 급증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기가 지금 10년 동안 빵속도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고령 인구를 위한 서비스의 증가, 고령 친화 산업의 지속적인 증가, 또 이런 부분도 토지 수요와 주택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측면의 여러 가지 세분화된 변화에 따라서 총론적으로 중간 시장의 전망을 짚었는데요. 조금 용도별로 구체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전망인데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대규모 국책 연구기관도 다 있는데 어쨌든 민감 있게 또는 믿거나 말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도시 내 납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로 속도가 굉장히 더디긴 합니다만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해야 것입니다. 도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낙후되고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재건축, 재개발은 향후 우리 사회에 주거용 부동산 공급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우리 뉴타운 개발하면 강 교수님도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행과 같은 광역적인 재정비 지구를 통해서 한꺼번에 물리적 재건을 하는 이러한 광역적인 재정비 사업의 시도는 광역비 청사진으로 남긴 채 이제는 역사의 기한길로 사라질 만큼 커 보이는 보다 작은 규모로 필요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재정비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비보다는 국민의 재정착과 개발 지역의 역사성을 살리는 소규모 적응형 재개발이 계속 요구되고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주택시장,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주택시장, 주택 가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주택시장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이 가운데 주택 가격은 약보합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월세 시장은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미뤄봐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가계의 금융부담의 증가, 주택의 실수요 절대적인 감소, 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 부담의 증가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은 앞으로도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따라서 시장에서도 임대택을 공부하려는 흐름이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 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건 서비스업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제조업은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취업에도 좋고, 또, 토지에 대한, 산업농지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구의 감소, 고령화, 인구 보성의 다양화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 부분에도 생산과 소비에 큰 영향을 주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예측을 들여다보면 이 제조업 기반에서 첨단 산업 기반으로 국내 성장 동력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 측면을 보더라도 소비